4. 심리검사의 해석과 평가.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3가지를 쓰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2003, 2007, 2020, 2021. 예측의 기능. 검사를 통하여 장래 행동이나 성취 등을 예측할 수 있다. 2. 분류 및 진단. 검사 결과를 통하여 피검자에 대한 분류 및 진단을 할 수 있다. 3. 자기이해 증진. 피검자에게 현명한 의사결정과 합리적 행동을 위한 자기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직업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반영해야 할 선정 지침 5가지를 쓰시오. 2013, 2020, 2020. 1. 검사는 표준화, 규격화된 도구이어야 한다. 2.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어야 한다. 3. 검사가 내담자의 문제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4. 상담 목표에 맞는 검사이어야 한다. 5. 검사 선택 시 내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 문항 제작 시 고려해야 할 3가지를 설명하시오. 2004, 2007, 2010, 2021. 1. 전문가들에게 개발된 문항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상자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검토를 부탁한다. 3. 특정 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4. 문항이 검사 대상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5. 문항의 변별도와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심리검사 시 윤리적 고려사항 6가지를 쓰시오. 2016, 2019, 2022. 1.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심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3. 피검자에게 검사의 문항, 자극, 내용들이 미리 알려지면 안 된다. 4. 검사 결과를 통해 내담자를 차별하거나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5. 피검자가 검사의 특성, 목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6. 채점과 해석의 과정은 표준화된 검사로서 적절한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부정적인 심리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17, 2020, 2022. 1. 내담자를 단정 혹은 낙인 찍거나 검사 결과를 악용하면 안 된다. 2.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석 기회를 갖는다. 3. 검사 결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4. 결과의 해석을 다른 사람이 오용하지 않도록 검사의 제한점을 제시한다. 5. 다른 검사나 관련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다. 직업상담자는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팀-SLEY와 브래들리가 언급한 검사 결과 검토의 2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2, 2021. 1. 단계. 이해 단계. 검사 결과의 점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2. 단계. 통합 단계.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검사 결과를 통합하는 단계이다. 내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정보들의 가족 배경, 이전 직업 경험, 자신에 대한 진술 등과 검사 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할 때 논의될 가설이나 생각을 준비한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활용되는 진로 성숙도 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의 측정 내 용 3가지를 쓰시오. 2017년 3회차 출제. 2015, 2017, 2020, 2022. 진로 성숙도 검사는 진로 선택과 관련된 태도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가를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이다. 1. 태도도. 태도 척도의 문항 내용에는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결정성의 5가지로 구성된다. 2. 능력 척도. 지식의 능력으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등 5개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2011.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4, 2017, 2021. 원형 검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3개의 원을 그려 개개인의 시간 차원과 시간 전망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1. 방향성.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구성하여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킨다. 2.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고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3. 통합성.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진로 인식을 증진시킨다. 다면적 인성 검사의 MMPI의 하위 척도 중
타당성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L, F, K 척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9, 2010, 2017 1. L 척도와 V 척도.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뜻한다. 2. F 척도 비전형 척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과는 다르게 비전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를 뜻한다. 3. K 척도 교정 척도 방어 척도. 방어심과 경계심의 정도,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4. 척도할 수 없다 척도. 응답하지 않은 문항과 예와 아니오에 모두 응답한 것을 측정하는 척도. 노동부 성격 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5요인을 열거하고 각 요인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006, 2019, 2021 암기 방법. 노동부 성격 5요인 외호성 정경. 1. 외향성. 타인과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2. 호감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3. 성실성.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4. 정서 불안정성.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5. 경험 개방성.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 호기심, 새로운 경험의 추구 및 수용력 정도를 측정한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를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2018, 2020, 2021 1. 일반 직업 분류 GOT. 자신의 보편적인 흥미의 패턴을 평가한다. 2. 기본 흥미 척도 BIS. 특정 주제 및 활동에 대한 자신의 흥미를 평가한다. 3. 개인 특성 척도 PSS. 모험심, 리더십, 학습 스타일, 업무 유형 등과 같은 개인의 선호도를 평가한다. 노동부 흥미 검사는 할런드의 개인 마이너스 환경 간의 적합성 모형을 토대로 개발한 것이다. 할런드에 의하면 개인과 작업 환경은 각각 6가지 흥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흥미 유형과 일치하는 작업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일할 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으다. 이 6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2016, 2018, 2020, 2021, 2022 1. 현실형.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한다. 직업 유형. 농부, 목수, 기술자 등. 2. 탐구형.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나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 직업 유형. 과학자, 생물학자, 인류학자. 3. 예술형.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이지만 협동적이지는 않다. 직업 유형. 음악가, 미술가상. 사회형.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지만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직업 유형. 상담사, 사회복지사원. 진취형. 지도력이 있고 외향적이나 체계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직업 유형. 경영자, 정치가, 판사, 관습형. 체계적이고 빈틈이 없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심미적인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다. 직업 유형. 비서, 격리사원, 사서. 6.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직무 기술서나 작업자 명세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여러모로 활용하는 데 있다.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활용 용도 5가지를 쓰시오. 2014, 2018, 2020 1. 종업원 모집 및 선발 자료로 활용. 2. 종업원 교육 및 훈련 자료로 활용. 3. 직무평가 자료로 활용. 4. 임금관리 용도로 활용. 5. 배치 및 경력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직무 분석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2016, 2020 1. 최초 분석법. 조사할 직무 대상에 관한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적을 때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법, 녹화법, 중요사건법, 결정적 사건법 등이 있다. 2. 비교 확인법.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현재의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무의 폭이 상당히 넓어 단시간 내에 관찰을 통해 직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다. 3. 대입헌법. 대입헌법은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 기법으로서 812명으로 구성된 대입헌위원회가 사전에 준비된 장소에 모여
2박 3일 정도의 집중적인 워크숍을 로데이컴 차트를 완성함으로써 작업을 마친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을 5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2017, 2019, 2021, 2022 최초 분석법은 조사할 직무 대상에 관한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적을 때 직접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1. 면담법 면접법 특정 직무에 대하여 오랜 경력을 가진 작업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관찰법 분석자가 작업자가 하는 직무 활동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3. 체험법 분석자 자신이 직접 직무 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직무 분석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 4. 설문지법 설문법은 현장의 작업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오너카법 작업 장면을 촬영 녹화한 후 작업자와 함께 영상기의 화면을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6. 중요사건법 결정적사건법 종업원이 직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고 이 행동으로부터 지식, 기술, 능력을 수집하는 직무 분석 방법이다.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사건법의 단점 4가지를 쓰시오. 2015, 2019, 2022 결정적사건법 중요사건법 종업원이 직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고 이 행동으로부터 지식, 기술, 능력을 수집하는 직무 분석 방법이다. 결정적사건법의 단점 1. 일상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능,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2. 직무 추론 과정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3. 응답자들이 결정적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4. 분류와 평가 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5. 포괄적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할런드의 직업선호도 검사에 대한 것이다. 2016, 2019, 2020, 2021 흥미검사를 해석할 때 직업 목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 3가지를 쓰시오. 1. 흥미 유형 2. 필요한 교육 수준 3. 직업 명의 기본과정 4가지를 기술하시오. 기본과정 4가지 1.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2. 환경도 6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3.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4.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8. 직업 발달 이론 크롬 볼츠 KRUMBOLTG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암기 방법 크롬 볼츠는 유한학과 2014, 2018, 2022 1.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인종, 성별, 신체적인 모습과 특징 등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을 말한다. 2. 환경적 조건과 사건 개인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 기술 개발 활동, 진로 선호 등에 영향을 미친다. 3. 학습 경험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경험은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 과제 접근 기술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나 경향을 말한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개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를 가정한다. 이 성격 유형 요소들 중 4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2016, 2020, 2022 1.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정확성보다 속도를 중시한다. 2. 역량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3. 지구력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4. 리듬 활동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방식 유형 암기 방법 직업 적응 성격 유형 민영 리지 끈기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가의 정도 2. 적극성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의 정도가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설 때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융통성. 융통성이란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보상이 서로 불일치할 때 그러한 상태를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4. 반응성.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의 정도가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설 때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데이버스와 라프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도 9가지를 쓰시오. 1. MIQ 미네소타 중요 질문지. 개인이 직업 환경에 대한 욕구와 가치관을 측정하는 도구. 2. MJDQ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직업의 환경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3. MSQ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가가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